네, 7월 2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제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대표보다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이게 더 큰 관심이 있었는데요. 어제 예비 경선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바쁘시고 그 연락할 때마다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그게 사실 저는 컷오프를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위원 50%, 네. 권리당원 50%인데 권리당원은 160만이잖아요. 이분들을 여론조사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중앙위원은 이번에 450명 정도였는데 이분들의 표가 네. 중앙위원 3,460표? 3,460표입니다. 한 네. 표가. 예. 그런데 제가 중앙위원 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컷오프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에? 어제 제가 표를 보면. 예. 아니, 제가 취재했을 때는 최민희 의원님이 1등 할 거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근데 그 말은 예. 나는 안 뽑을 거다 이 소리예요. 예, 하여간 어제 보면 중앙위원급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선거인단 모두 88.38%가 네.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권리당원은 155만 4천 명? 네, 예, 정도 가운데 58만 1,872명이 투표를 했는데 모두 37.44%가 네.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요. 이재명 대표될 때도 똑같이 보수 언론들이 한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 50% 정도는 그래도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예비 컷오프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본투표는 세게 하는. 본투표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예. 자꾸 뭐 신천지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의 160만 권리당원 중에 예. 그 온라인 입당하는 비율이 있고요. 네,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는 네.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 선거 때마다 경선을 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표집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문제를 삼는 게 올해 1월, 2월에 막 늘었다. 이거요 지방선거용이에요. 예, 그래서 남양주시 갑 같은 경우는 사고 지역구고 네. 경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기존 열성당원들이 모여서 예. 뭐 압박 면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후보를 뽑아서 저희는 당원이 거의 안 늘었습니다. 경선을 안 한 지역은. 예. 근데 다른 경선한 지역은 예. 거의 당원 수가 저희의 2배, 3배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후보들이 네. 나 뽑아줘. 그래서 너 해야 돼. 당원해. 이렇게 한 분들은 투표율이 낮겠죠. 아, 그렇군요. 예.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소위 이제 친청계라고 해서 이렇게 팀플을 하신 세 분의 그 최고위원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네, 정말 감사드리죠. 그래서 네. 이번에 확인한 게 권리당원들께서는 네. 제가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다. 이게 저의 메인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언론 개혁이에요. 네. 예, 나머지 언론 개혁 안 해두면 방송 개혁 해봐도 예, 제도로서 방송 개혁은 제가 과방위원장 하면서 네, 네. 끝냈는데 해놔봐야 네. 예를 들면 종편에는 모신문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언론중재법 등을 통하여 이제 신문 개혁, 네. 예, 그리고 포탈 개혁, 그리고 언론중재법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거든요. 네. 예, 인터넷 신문 뭐 등등까지. 예. 예, 그래서 그거 제 과제로 이제 문체위로 가시는 거죠. 예, 제가 예. 문체위 가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언론중재법, 포털 개혁법, 예. 그리고 정부 광고 개혁하겠다는 거고 예. 지금 영화 산업이 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동의하시는 예, 그런 권리당원들이 많다는 게 저에겐 희망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댓글창에 슈퍼챗을 싸주셨어요. SY0718님께서 최 의원님 반갑습니다. 댓글창에 최 의원님 응원합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확실시 보임. 이런 글들이 예, 응원의 댓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최고위원은 지도부인데요. 네. 당대표를 도와주면서 그 예를 들면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조율하는 존재지 예. 최고위원이라 그래서 자기 정치하고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예, 이모 최고위원처럼 네. 없는 말 만들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해찬 대표님을 따라서 정치를 예. 배워서 예, 그 역할 분담을 명확히 알고 있다.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당내 현안 좀 네, 여쭤보려고 네. 하겠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정책의총도 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최대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전면 폐지로 결정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존치론이 막 나오면서 또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의원께서 중심이 돼서 모두 11분이 공동 발의한 안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안을 보니까 이건 검사들이 써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그건 맞습니다. 팩트예요? 아니요. 그 지금 문제 제기하는 내용 예. 검사들이 주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검사들이 좋아할 아니에요. 조할 아니다 이 예, 말씀이죠. 예, 맞다고요. 예, 내용상 맞다고요. 내용상. 그러나 예. 로비 여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갑자기 존치론이 나왔으며 그리고 이거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까지 왜냐하면 정권 송치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매듭을 확실히 지어야 되는데 네. 조직을 바꿨으니 절차도 확실히 네. 끝내야 되는데 네. 왜 이게 흔들리는 건가? 근데 그 판단은 저는 그 홍기현 의원이 왜 갑툭튀 하셨는지 네. 예,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워낙 2년 동안 방송하고 뭐 AI 양자지능법에 집중해서 그 부분은 법사위가 잘하고 있겠지. 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그 법안을 봤더니 예. 그건 검찰 수사 존치법이고요. 예.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 하면. 예. 예, 그러니 당연히 이거 검찰 로비법 아니야? 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나 당내 다수는 그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다만 그 김한규 수석이 말한 것 때문에 좀 헷갈리셨는데요. 예. 당론은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당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개념상 당론이었습니다. 개념상. 원내대표가 예. 당론이라고 했고 예. 그 개혁적 정청래 대표가 당론이라고 했고 예. 대변인들이 당론이라고 했고 근데 왜 김한규 그 말은 응. 절차를 안 밟았다는 뜻이에요. 의결을 하지 않았다. 네, 의결 안 했다 그런 형식적 의미 얘기한 거고요. 예. 근데 그게 필요 이상으로 예. 확대 포장돼서 언론에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론으로 알고 있었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국민을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의총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겁니까? 오늘 뭐 그 말씀하시는 예. 이제 법사위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예. 당론 의결을 하게 되나 뭐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예. 법사위와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확고하다. 예, 그런데 혹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라. 살펴보자. 이 정도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맞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요. 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하면 그런 수사권 존속 법안을 내는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오바? 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는 이번에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법안 나와서 예. 그래서 제가 그 예비 후보 합동 연설회 때 이러지 예. 말자. 예. 정말 그게 민주당 다수의 뜻이라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당론이었는데 네. 잘못 당론한 거고 예. 공약도 여러 번 내걸었다. 그것도 다 잘못 내건 거다. 솔직히 고백하고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요게 맞다. 경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더라. 이렇게 전공법으로 해라. 네. 전공법으로 못할 거면 그건 예. 그냥 약속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심정이 네. 바라보시는 국민들 심정 아니셨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간 이 지난한 검찰 개혁의 과정, 사실 저는 이제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검찰 개혁 얘기를 했으니 사실상 30년의 과정이 맞습니다. 마무리되는 네. 과정에 네. 있다. 그리고 네. 70년 만에 우리가 확실히 검찰청의 문을 닫고 꽝꽝꽝 못질을 해야 다시는 맞습니다. 이런 무도한 권력이 튀어나와서
내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 길에 민주당이 그리고, 예. 요 과정에서 약간 간과한 게 예. 만약에 그분들이 낸 검찰 수사권 존치 법안으로 가려면요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청법, 중수청법 다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미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최대 쟁점이 됐는데 신천지 의혹이 굉장히 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선원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저도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 그분이 특정 종교와 뭐 밀착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도의 연루자로 언론이 네. 제가 아니라 네. 김민석 그 의원을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저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의혹 제기가 언론에 의해서 됐다고 제가 네. 거꾸로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음.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저에게. 예. 아무리 전당대회라고 근거 없이 그렇게 뭐뭐라면 뭐뭐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조선일보식 라면 저널리즘이라고 네. 제가 민원연 하면서 얼마나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예. 사실 확인도 없이 꼭 민주 쪽 사람들 예.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뭐뭐라면 뭐뭐다 해서 얼마나 그 곤욕에 빠뜨리고 때로는 네. 그런 걸 근거로 네. 언론의 그런 라면 보도를 근거로 예. 수사가 시작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수 언론 일면에 그 우리 쪽 정치인들이 빵 터져요. 그 네. 의혹 비리 의혹이. 예, 그러면 예. 검찰이 수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 예가 많잖아요.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거를 명확히 대십시오. 네. 예. 근거를 명확히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거는 사실상 전당대회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그게 전당대회든 네.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든 뭐가 되려고 하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 이분들이 제기한 게 민주당의 누군가가 음. 특정 종교와 결탁해서 네. 6개월이나 1년 후에 있을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네. 조직적으로 연계됐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뭐예요? 위헌정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위헌정당. 그게 사실이라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모는 거예요. 예. 아무리 전당대회고 당권에 우리가 막 정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속한 당을 무너뜨리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제 제가 읽어봤어요. 근거 없어요. 라면.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통일교 신천지 이 두 의혹을 받던 정당이고 그래서 당원 명부를 압수하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거기에서 5만 6천 명의 신천지 신도가 나왔고 그것과 관련하여 이만희 총재인가요? 예. 그분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그렇죠. 의혹으로 구속돼 구속이 있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예. 이미 검찰은 갖고 있는 거죠. 5만 6천 개의 그렇죠. 당원 그건 명부를. 이제 보도도 되고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거 예. 그러면요.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민주당에도 그렇게 했다면 이잖아요. 네. 했다면은 안 되죠. 했다. 그래서 이렇다. 예,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흔들어라. 차라리 그거 그거는 아니면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흔드는 게 아니죠. 흔드는 건 근거 없이 예. 막연하게 연망만 아니 그러니까 피우면서 이렇게 자료를 자료를 흔들어라. 자료를 맞습니다. 자료를 이거는요 당장의 국힘이 민주당 수사하라고 나와요 전대 과정에서. 그렇겠죠. 예.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국힘 전대 과정에서 예. 국힘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 의혹이 나왔다.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수사 요구 수사해라 그러잖아요. 수사 요구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이. 우리도 했고요. 예, 국힘에 그래서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 진짜 곤란합니다. 비상계엄을 내가 다 모를 때 미리 감지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사실일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건 구체적인 수치 뭐 이런 거 근거 대십시오. 근거. 네, 예. 예, 안 그러면 빨리 사과하십시오. 예. 근거 없으면. 예. 그리고 지금 이것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이 얘기가 그냥 신천지가 아니에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맞아요. 이번 전대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민석 후보가. 네, 예.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예. 그러면 이 말은 반명. 그래서 제가 반명하는 사람이 반명 아니냐. 민주당은 친명 일색이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분열주의, 분열하는 사람이 분열주의다. 예, 그리고 신천지, 요 3자 비밀 연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밀 연합이 있다면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 비밀 연합을 예. 깨는 것이 예.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죠. 무슨 비밀 연합이 있다는 거냐? 그렇죠. 저는 저를 자꾸 말도 안 되게 반명하던데 저는 신천지의 신자도 모릅니다. 그리고 분열의 분자도 몰라요. 예, 그런데 카톨릭이시잖아요. 네, 저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 바울라 의원님. 바울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선거 떨어졌을 때 약한 자들을 공략하잖아요. 그때 여성 몇 명이 찾아와서 막 저를 동정하면서 막 당원도 모집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무슨 평화 어쩌고 여성 세계 평화? 뭐 어쩌고가 있었어요. 이름 기억도 안 나요. 통일교 쪽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끊었죠. 일단 저는 당원 모집해주겠다 찾아오는 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딱 끊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죠. 제가 너무 단호하게 저는 당원 의원님 모집 무서워서 못 찾아왔을 거예요. 표정도 제가 본래 무서운데 무섭게. 네, 그래갖고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시 도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한 고리를 누군가 이제 침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단호하게 끊는 게 정치인이죠. 예. 여하튼 지금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의혹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뭐 필요하면 수사 의뢰해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수사 의뢰하십시오. 예. 네, 그리고 만약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였다면 책임지십시오.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반명하셔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열하셔서 없는 분열을 왜 만들지? 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천지와 3자 비밀연합 이 얘기 나와서 정말 많이 깜짝 놀라셨죠, 다들. 네. 깜짝 놀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창에도 많이 나오는데 어제 이제 뉴사이킥에 유시민 작가가 예. 이제 출연하셨습니다. 뭐 이제 연거포 이번 주에는 2차례 출연하셨어요. 네. 2분 뉴스 한 번, 네. 이제 네. 어제 라이브 방송에 이제 2차례 이제 출연하신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나오신 건 다 봤고 어제 뉴스 하이킥은 일부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었잖아요. 어제, 예. 왜냐하면 저는 박성준, 이건태 의원이 떨어져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나름 분석하고 이런 예. 왜 떨어졌다고 보세요? 일단 그 얘기부터. 아 그래요? 박성준 의원님도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너무 당황됐어요. 솔직히 저는 박성준 의원이 원내 수석할 때 너무 명확하고 단호하게 꼼꼼하게 일을 잘해서 저런 분이 삼선도 하고 원내대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떨어져서 너무 놀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선은 김민석 계가 송영길 계가 섞여 있고 예, 그리고 저분들이 11명이나 나오셔서 뭔가 작전을 짤 수도 없었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자꾸 정말 박성준 의원은 민주당이 보호해야 될 인재입니다.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을 잘하십니다. 사고가 명확하십니다. 안타까워요. 박성준 의원 어제 저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원래 우리 월요일 출연 예정이셨는데 좀 그래서 못 나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본인도 좀 놀랐다. 그렇지만 의아하다. 박성준 의원님 저처럼 늘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분은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네. 많을 거예요. 예. 예, 이번엔 뭔가 너무 혼란스러웠잖아요. 예. 11명이나 나오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 저는 박성준 의원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은 왜 떨어졌다고? 거기는 신천지 신고센터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천지 신고센터 만든 거. 예, 그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예. 저희가 보기에는 없구나. 근거가 없구나. 아. 근거가 있으면 왜 신고센터를 엽니까?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결정타였다. 무리한 것으로 보였다. 예, 신천지 신고센터가 무리한 정치 수였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유시민 작가 네,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하여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련의 과정인데 어제 말 중에 어제 들은 것 중에 네. 이제 드디어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전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 안전한 길은 민주당을 단단하게 하고 네. 예, 그리고 그 단단한 거 위에 뭐 조국당과는 합당하고 진보와는 연대해서 일단 민주개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단단하게 묶어서 네.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중도로 확장하는 게 이게 정석이다. 네. 이렇게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본심이더라고요. 예.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동안에 안 들어주니까 아. 충격받아 주고 뭐 이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뉴 이재명 그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열광하고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만큼 저희도 네. 과거에 여러분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 저는 동교동계의 그 정말 근저에 있는 당원들께서 DJ를 쫓아가서 꼬깃꼬깃하게 모아둔 용돈을 전달했다는 그걸 보고 DJ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마음이요. 호남의 네. 민중들의 그 열렬한 사랑도 있었고요. 그것도 좀 인정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단일화 이후 그리고 당 내에서 노무현 후보 사실 퇴출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퇴출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될까봐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가슴 졸였던 그 마음. 언론이 노무현을 흔들 때 정말 내가 더 가슴이 아파서 난리치고 이랬던 마음. 그다음에 그 새벽에 조선일보가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그거 수거하면서 다닌 노사모와 국민개혁정당 당원들의 그 간절함. 우리 노무현 대통령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그분으로 가장 큰 기쁨을 제 생에 맛봤고 제 생에 가장 큰 슬픔도 우리 그랬었다. 이 마음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모닝 당할 때 그때 제가 정말 그 스피커 제가 대표 패널이었잖아요. 그때 공부를 너무 해서 이명이 올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원님이 반명이에요? 저는 사실 솔직히 다 죽여버리겠다고. 제가 그때에서 이게 물리적이냐, 뭐 상징적이냐. 저 살인자다 이런 얘기 맞, 많이 들었고 그때 제가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최대 위기는 너무 많았죠. 근데 최대 정치적 위기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집행유예 받았을 때예요. 네. 그때 솔직히 당 분위기 말씀드리면 많은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은 끝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예,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그때도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확한 워딩이 만약에 비명들이 또 우리 당대표 정치검찰과 손잡고 흔들면 내가 당원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셔가지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물리적으로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여서 저 진짜 그때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정치 검찰에 의해서 핍박받는 당대표를 또 흔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당원과 함께 진짜 정치적으로 당신들 정치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달린 게 말도 못합니다. 네. 그때 언론이 저를 극명이라 그랬고 맞아, 극명. 최민희가 이재명 옆에 있으면 이재명한테 좋을 게 없다 그랬고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저를 반명이래.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네.
모든 의원들이 네. 김민석을 하는데 왜 너 정청래 하냐? 정청래 하면 반명이래. 제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고 그럼 왜 너는 정청래를 지지하냐? 네. 거짓말 안 해서요. 네, 그 이해찬 대표님이 2012년에 제가 비례로 딱 들어가자마자 초선 몇 명을 불러서 유리 대롱, 커다란 유리 대롱 속에서 예. 산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일거수일투족을 대중이 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셨어요. 정직하게 하라고. 그리고 진실하게 국민을 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절실하게 해라. 그거 국민은 다 안다. 예, 의원들을 바라보지 마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청래 대표랑 거의 20년 넘게 일을 했고요. 네. 신문법도 같이 해봤고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뭐 해봤고 그다음에 방통위설치법도 네, 네. 이번에 방송법 개혁할 때 방송개혁법도 사실 정 대표 아니었으면 통과 못했습니다. 네. 밖에서 막 흔들었잖아요. 저 정말 많이 흔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우리 딸 결혼식 가지고도 막 저를 난리 났었죠.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했을 때 정 대표는 이게 과방위원장으로서 예, 역할을 마무리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중심이 딱 서 있는 분이셨어요. 네. 예, 그리고 뭐 결혼식 날짜는 잘못했지만 뭐 최 위원장이 뭐 돈 받으려고 그러지 않은 거 자기 믿는다. 그런 네. 태도를 견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방송법 통과 과정에서 저에게 첫 번째로 당부한 게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 정청래 대표가. 네, 네. 그리고 본인이 제가 이제 평생 언론운동만 해왔잖아요. 예, 믿고 예. 맡긴다. 그러고는 잔소리한 적이 없어요. 두 가지였어요. 대통령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 너무 당연하죠. 여당이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목이 쉴 정도로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래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없다 취재한 내용을 좀 얘기해야 네, 되는데 뭐 합당이나 뭐 이런 전 과정에 네. 있어서 이 대통령의 뜻과 또 당 내부에서 자기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착종되면서 네. 수많은 오해, 불신 막 이런 게 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당대회 막 이렇게 치열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얘기할 수 네. 있죠. 예, 저는 그 대통령님의 뜻이 합당으로 확고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해찬 대표님께서 네. 늘 말씀하셨어요. 예. 합당해야 된다. 예. 특히 총선은 어렵다. 예. 예, 지방선거는 뭐 그래도 예. 총선은 어렵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네. 합당은 빨리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40~50군데 수도권에서 예. 거의 1,000표, 2,000표, 3,000표 이 차이로 이긴 데는 만약에 조국혁신당에 괜찮은 후보들이 40~50명 나와서 3,000표만 앗아가면 다 지는 거예요. 네. 다 국힘 주는 거예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평택을이 된다는 거죠. 그 평택을이 40군데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예. 예, 그래서 합당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 예, 그리고 진보당과 연대하고 예. 근데 연대하되 민주당이 예의 있게 해야 된다. 예. 예, 요게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김민석 후보와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합당은 지론이다. 저희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거는 청와대 정무수석인 그 홍익표 수석 출근하는 첫날이에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네. 그날 춘추관 방방이 다 돌면서 이야기했어요. 합당은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선거에서 이기는 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의 뜻은 확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이걸 자기 정치에 악용한 분이 이현주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쓴 워딩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이걸로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두 개의 태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는 정말 넘치게 친명이었습니다. 넘치게. 네. 예, 과유불급이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예.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모든 정치의 기본으로 삼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저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아니다.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이 대표님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얘기해서 추진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돌쇠라고. 돌쇠다. 예, 돌쇠다. 예, 이렇게 예.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무슨 두 개의 태양입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현주 의원은 저에게 이현주 지지자들이 막 욕도 하고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네. 단호하게 제가 예, 그 메시지에 초기엔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현주식 정치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힘들어서 답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 드릴게요. 메시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새벽 2시 40분에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잠을 설쳐서 얼굴이 늘 이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새벽 2시 40분에 2시 40분에 전화하는 분 계시고요. 새벽 4시에 하는 분 계시고요. 그러면 꺼놓고 자지 못 꺼놓고 잡니다. 어떤 전화가 올지 몰라서. 전화를 어떻게 꺼요, 정치인이? 네, 정치인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기자들도 전화 안 끄고 자는데 정치인이 예, 그래서 제가 잠을 설쳐서 예, 이런 것인데요. 아니 그 새벽 2시 40분, 새벽 4시에 전화해서 욕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안 받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 보내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근데 나중에 하세요. 뭐 이러기도 했는데 이제는 안 받죠. 예, 그런데 그때 자기 그래서 정치한 건 이현주 의원입니다. 네, 저는 그 행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 있죠. 그리고 그때 이현주라고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텔은 네. 이현주는 맞나 봐요. 왜냐하면 아, 그 이현주한테 본회의장.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예. 그 텔, 예. 예, 합당 흔드는 텔. 예. 그게 이현주한테 물어봐라 김민석 후보가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이현주 텔, 그다음에 강두구 페북. 예. 그 강두구 페북 이거 다 해명하십시오. 두 분 다. 왜 해명 안 하고 강두구 의원은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예, 저희는 먼저 네거티브 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대응합니다. 네. 예, 근데 강두구 페북의 요지는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 대통령의 뜻은 합당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후에 합당 수행기구가 구성되길 바란다.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김민석 총리님 뜻과 대통령의 뜻에 편차가 있다.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네. 강두구 후보님 그거 얘기하십시오. 엉뚱하게 뭐 취재한 내용을 홍익표 수석에게 확인하려고 했다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내렸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삼척동자도 안 믿습니다. 네. 그 대통령은 평소 합당 지론이고 그런데 그 뭡니까 저기 유시민 작가께서는 어떤 기획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건 유시민 작가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축 재건축 뭐 예, 이거 그거는 예. 뉴 이재명. 예, 저는 예. 천재의 언어를 그 다는 이해를 못 하겠고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천재라 예. 김어준 씨도 천재. 예. 저는 범인이라 예. 제가 이해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 이기는 길이 두 개의 노선이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노선은 유 작가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정청래 대표도 얘기하는 정석. 네. 예, 일단 민주당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자. 선거는 중심들이 미친 듯이 뛰어야 이기는 거다. 네. 우린 이런 시각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린이 아니다. 저는 네. 이런 시각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총선에서 4, 50군데 박빙으로 이군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조국혁신당과는 뜻이 다르지도 않다. 네. 합당하자 거기는. 예. 그리고 진보당은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 진보당은 연대하자. 예. 다만 제가 지켜보기에 민주당이 진보당에 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이. 예,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는 예의 지키고 하자. 그래서 일단 우리 진영을 단단하게 만들자. 네. 저는 진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진영을 뛰어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는 게 정석이고요. 네. 민주당은 진영의 대표성을 가지고 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워낙 일을 잘하시고 저희가 새 지도부 구성해서 일을 잘해서 중도층이 표를 주게 하겠다. 이 전략이고요. 네네. 이게 아니라 다른 전략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과반이 안 되지 않겠냐. 네네. 촛불연대 다 하니까 지난 대선 때 49% 아니었냐. 네. 그러니까 소위 중도나 약한 보수 일부를 끌어들여 보자. 먼저 네. 끌어들이고 이렇게 몰고 가자. 예. 이런 그렇죠. 두 개의 노선이 있는 지금 거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좀 그냥 페어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후자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자면 그래서 뉴 이재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뉴 이재명은 필연적으로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지자들을 예. 약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없어요. 첫애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둘째 낳으면 첫애가 시기하다가 둘째는 또 둘째대로 엄마의 마음을 예. 사로잡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서 문제털레유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문제털레유의 존재,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뉴 이재명이 22%밖에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요 지점, 네. 이 후자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내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 연대하고 그러니까 당내에서부터가 좀 화합이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예, 듭니다. 너무 멸칭이 많고요. 근데 당 내에서 의원들끼리는 멸칭 없고요. 아니 근데 막 댓글창에 보면 너무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뉴 이재명님들, 우리도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저 사람을 대통령 만들고 지켜야지 하는 대통령님들이 있었다. 이 마음을 존중해 달라.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좋으면 욕까지 하실까 우리를.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요 지점부터 전 화해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예. 아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왜요? 죄송. 아니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해 지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이렇게, 요게 화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갈등하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서로 보듬고 안고 맞죠. 예. 그런데 그 말을 예. 100% 공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뉴 이재명 여러분. 예. 대통령을 지키는 우군이 10명인 게 좋습니까? 100명인 게 좋습니까? 100명인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뉴 이재명이 지금 50명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50명이서 어떻게 대통령님을 지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뉴 이재명을 사랑해서 섭섭한 당원들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분들한테 아니야. 대통령님은 너희들도 더 사랑해. 그래서 우리 같이 지키자. 이게 맞지. 대통령 우리만 좋아하거든. 너넨 다 떠나. 이게 대통령님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저는 다 같이 지키는 거고 여러분이 우리를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저희 DJ부터 쭉 이렇게 진보 쪽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너무 많은 일을 당했고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님들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흔드는 걸 못 참아서 결정적으로 최고위원 나가서 지키겠다 내 역사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인정해 주시면 네. 우리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은 일이잖아요. 네. 그 참여연대하고 예. 우리 그럴 때 예.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면서 그걸 참여연대 밖으로 얘기도 그렇죠. 못하고 우리가 예. 시민단체 중립성 입성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민원연이 치고 나가서 예. 나한테 막 뭐라고 하셨잖아요. 중립성 훼손이라고. 그래서 그 마음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네. 여기서부터 화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제 마무리하라고 제작진이 저한테 계속 쪽지를 보내주고 네.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예. 일의 핵심은 저희들의 그 찐한 예. 민주당 사랑을 뉴 이재명 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저는 그게 가장 기쁜 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진짜 돌쇠처럼 마음이 하나인 사람이니 그 막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 직진이라. 너무 직진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예. 있다는 거 예. 그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민주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